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2주차, 9월 2주차 라이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신 분들 댓글창에 인사 한 번만 남겨주세요. 오셔서 출석 체크 링크 하나 올라갈 거예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저희 광고성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인사만 해주지 마시고 저희 출석 체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HK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수재화분님, 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재구매를 높이는 똑똑한 CS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출석 체크 링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양나무님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 전에 항상 안내드리는 것들이 있죠.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ESN 플러스에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시청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라이브 강의 신청 이 파트너 센터에서 해주시면 라이브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시작합니다라는 알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G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채널 추가 해주세요.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 받으실 수 있고요.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께는 뉴스레터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네요. 소리 조금만 크게 조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송출하면 잘 나오고 있죠. 저희 지난주에 송출 오류가 조금 있어서 좀 기다리셨다가 뒤늦게 접속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네, 지난주 내용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 다시 보기로 꼭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 과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이 있죠? 아마 지금 되게 바쁘신 판매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배송 마감하시느라. 그래서 저희 추석 배송 마감 안내를 상세 페이지 상단에 걸어두기 위해서 만들어보자가 저희 과제였어요. 이거 해오신 대표님 중에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9월 추석 배송 안내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저도 만들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판매자이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예쁘긴 하죠. 예쁜데 일단 상단에 이런 예쁜 이미지가 굳이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좋은 예시 보니까 딱 12일에서 18일은 추석 연휴다. 언제가 딱 주문 마감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쁘기도 하지만 또 눈에 확 들어온다. 전체적인 달력을 굳이 삽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주에 그 배송 마감되는 그 주를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CA 땡땡 판매자님 거 과제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것도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한데 어쨌든 눈에 조금 잘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진행할 목차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ESN 플러스에서 교환 반품 처리 방법, 그리고 문의 리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 혜택 제공하는 방법 이렇게 시스템적인 부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단골 고객을 만드는 똑똑한 CS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가 뭐죠? 고객 서비스, 고객 관리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환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환 접수를 해드리고 또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품을 해드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구매 전후에 고객님들께서 상품을 보고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죠. 게시판에. 고객 문의나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CS라고 부르는데요. 오신 대표님들께서는 CS를 직접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좀 외주를 맡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CS를 직접 했거든요. 근데 이게 CS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까? 이런 리뷰가 달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독성 너무 좋죠. 아까 그 과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을 올려주시는데 댓글창과 또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 일반적인 판매 플로우가 이렇죠. 결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저희가 발송을 하고 나서 송장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발송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 이 배송이 완료가 되면 고객님께서 수령을 하시고 구매 확정을 누르는 게 플로우죠. 근데 만약에
배송 준비 중에 저희의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아직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아서 고객님들 화면에는 배송 준비 중으로 떠요. 그럴 경우에 취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출발 안 했네 라고 취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발송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취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미 발송이 됐어. 또는 뭐 주문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이제 뭐 공장에 넘어가서 뭐 제작을 해야 돼. 또는 발주를 넣어야 돼. 뭐 도매 사이트나 이런 곳에다 그 위탁으로 주문을 넣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쪽에서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고객님께 연락은 드려야 되겠죠. 취소 요청을 하셨으니까. 고객님 저희 이거 지금 이미 발송이 나갔습니다. 또는 이미 제작이 들어가서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고객님께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취소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 일단 빨리 보내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취소 환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 빠르게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주문을 이제 발송 처리를 하시잖아요. 발송 처리를 하실 때 좀 습관적으로 저는 중간에 취소 요청이 들어온 게 있을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발주를 넣습니다. 박HK님께서 전기용품 등 출고되었다가 구매자 변심으로 반품 요청 시 반품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도 많거든요. HK님. 전기용품 출고되었는데 구매자 변심으로 반품 요청 시. 그러니까 출고가 된 거를 구매자 변심으로 반품 요청은 받아들여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이 될까? 반품을 정상적으로 해줄 경우에는 위반이 되지 않겠죠. 근데 반품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어떤 사유신지 저는 식품을 당연 구매자인데 이거를 거부하시는 거군요. 배송비 부담을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판매자가 이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 말씀하신 건가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배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배송 중에 실온 상태에서 물론 이제 뭐 빙장 포장을 해서 나가지만 오래 있게 되면 제품의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단순 변심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품은 어차피 반품이 들어오면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과 전화를 통화를 하고 많이 나누는 편인데 판매자가 반품 거부를 하는 거는 아마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박HK님, 제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반품이 들어오게 되면 반품을 당연히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넣어놓냐면 12시 이전 구매 시에는 무조건 당일 발송이 된다. 그 이후에 만약에 취소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달라. 이런 식으로 꼭 고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제작 상품인 경우엔 주문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런 내용을 꼭 적어둡니다. 뭐 이걸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도 해줘야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단에 공지를 띄워놓고 안 놓고의 그 CS 양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지가 상전에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출고가 완료되었다. 출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래서 반품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을 안내해드리면 고객님께서도 내가 공지를 못 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단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놔요. 특히 뭐가 있을까요?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동복 판매 구조가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다 사입을 하셔서 또는 직접 제작을 하셔서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동대문, 남대문 곳에서 이제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발주를 넣는 경우예요. 근데 발주가 들어가면 그 아동복 이제 도매 시장에서도 이제 발주가 또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 중간에 취소를 해버리면 이분은 도매처에서 제품을 받았는데 이제 발송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복은 주문 후에 취소하는 게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한데 갑자기 취소를 했어?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G마켓에서 스팸 햄 11개 52,000원 4개 구매하신 분이 쿠팡에서 32,000원에 판매한다고 G마켓 컴플레인 하신다고 추석 선물 4개 취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 2만 원 더 비싸서 회수 비용까지 제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군요. 52,000원에 구매를 하셨던 분이 쿠팡에서 더 저렴하게 판다고 컴플레인 하신다고 추석 선물 4개 취소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5만가지 365님.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저렴한 데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리고 또 이거를 G마켓 플랫폼에서 어떻게 대응을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저는요. 저도 근데 그런 CS 좀 받긴 했어요. 다른 데가 더 싼데 이거 왜 더 비싸게 팔아요? 저 취소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이게 문의 당연히 오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똑같은 제품인데 더 저렴한 곳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러셨나요, 고객님? 저희는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가격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셨다면 취소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정말로 같은 제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이게 제품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면 또 이제 판단을 하셔서 취소를 철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저렴한 데를 발견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다른 데가 더 저렴한 것 같아. 난 거기서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불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연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CS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을 준비 중에 발송이 지연됐어.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언제 있죠? 재고가 부족한다거나 또는 도매처에서 지금 물량 못 나간다 또는 날씨 때문에 천재지변 상황으로 발송이 못 나갈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택배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태풍이나 이럴 때 또는 특정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배 기사님이 못 싣고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송 지연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발송 지연 안내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구매 고객님께서 상품을 수령 후 며칠 이내에 반품이 신청 가능할까요? 이거 오늘의 이제 퀴즈는 아니고 제가 이제 오신 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넣었어요. 수령 후 며칠 이내에 보통 반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7일, 그죠? 일주일 이내에 반품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품 불량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반품 신청이 가능한데 반품 신청을 하셨어. 맞아요. 7일 맞습니다. GUSSL님. 맞아요. 7일 맞걸. 10일 땡 7일입니다. 일주일 이내에서 반품 신청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제품이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더 길게 이제 반품 신청이 가능한데 반품 신청이 와서 받았어. 근데 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판매했던 제품 그 컨디션 그대로 배송이 왔을 때 다시 수거가 되었을 때 반품 처리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품이 특정 부분이 고장이 나 있다거나 파손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드셨다거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제품에 이상이 있다 또는 단순 변심이다라고 해서 반품을 신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품을 해드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반품 보류를 할 수가 있어요.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은 상품 수령이 3개월까지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품 보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반품 보류는 맞아요. HK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반품 보류는 근데 딱 한 번만 1회까지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반품 보류를 설정하지 않고 나서 2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 G마켓 옥션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 너무 바쁘셔서 조금 나중에 처리를 해야지라고 해서 미뤄두지 마시고 제품이 수거가 되면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반품을 해드릴 것인지 아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객님과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품 보류 설정을 해두실 것인지 좀 빠르게 받자마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게 있어요.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뭐 재고가 품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보낼 수 없어. 그럼 이제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뭐 땡땡 판매자인데요. 제품에 저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늘 이제 발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또는 지금 이 제품의 시즌이 끝나서 더 이상 이 제품은 판매가 이제 발송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객님께서는 보통 그래요? 그럼 그냥 취소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취소를 하려고 딱 보면 제가 ESM 플러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고객님께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고객님께서 그냥 취소해 주세요. 저는 뭐 알겠습니다. 환불해 주세요라고 넘어가게 돼서 저희가 클릭을 하고 판매 취소. 제품이 들어오면 판매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판매 취소를 누르게 되면 뭐만 뜨나요? 판매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만 떠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뭐 상품 재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취소를 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죠.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을 해드리면 취소 처리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는 그 상품의 재고가 0이 되면서 이제 품절 처리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객님 일주일 뒤에 입고가 됩니다라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네, 저희 광고창이 자꾸 뜨네요. 고객님께서 그래요? 그럼 저는 지금 빨리 필요한데 그냥 지금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거 취소해야지라고 해서 판매자 귀책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그 상품은 품절 처리가 된다고. 그럴 경우에 저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문하셨던 그 G마켓 들어가셔서 그 취소 요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승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취소를 하실 수 있게끔 조금 유도를 해주시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품비를 8,000원, 왕복 배송비 8,000원인가요? 저는 왕복 배송비, 반품 배송비를 8,000원으로 해두긴 하거든요. 배송 후 본인 없을 때 5일 동안 밖에 있어서 모자 5개 구매하고 본인은 하루 이상 노출된 것을 못 쓴다고. 아이고 진짜 오만가지님도 그러시고 HK님도 그러시고 주시형님 그러시고 혹시 죄송한데 댓글창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고 진짜 사연이 많아요. 저도 진짜 저도 식품도 판매하고 공산품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다양하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그죠? 지금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반품 비용도 안 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5만가지 365님 아이디를 바꾸시는 거를 HK님께서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5만가지 365라고 하셔서 5만가지의 그 고객님들이 계신 것 같다 하시는데 근데 어딜 가나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든 이렇게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님들이 항상 계신 것 같긴 해요. 우리는 그런 고객님들을 어떻게 응대를 해서 다시 추후에라도 나의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터득을 해야 되겠죠. 반품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ESM 플러스에서 어떻게 반품 처리를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모르시고 계신 대표님들 계실까 봐 판매 관리 쪽 가셔서 여기 취소 관리, 반품 관리, 교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반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자, 예를 들면 뭐 클릭을 하시고 반품 처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반품 상품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해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간단하죠? 심플하죠? 시스템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받았는데 제품이 이상 있어? 이거 무조건 반품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품 보류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제품의 재고가 부족해서 일주일간 발송이 어려운 경우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ESM을 통해서 판매자가 직접 취소한다? Yes or no? 아니다. 내가 만약에 직접 취소를 하면 ESM 플러스 시스템 상에서는 판매자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재고 품절의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 취소를 유도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 네, 오늘 댓글창이 핫합니다. 그죠? 우리 CS로 조금 많은 사연이 있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건기식인데 개봉 후 반품. 맞아요. 이런 거 진짜 그렇죠. 건기식인데 개봉 후에 반품 박스를 다시 넣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재고, 가격 설정 오류로 인한 대량 반품의 경우 혹시 대표님들, 지금 오신 대표님들께서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저의 지인분께서는 실제로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실수로, 정말 실수로 공 하나를 잘못 올렸다거나 아니면 뭐 옵션 설정을 잘못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는 제품인데 거의 원가 또는 원가 그 이하로 판매가가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나 또는 우리 직원이 잘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디서 핫하냐면요. 우리 이제 조금 공동구매 사이트 또는 이제 저렴한 물건을 함께 구매하자라고 이런 핫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거 진짜 할인 많이 한다. 진짜 싸다. 지금 사세요. 막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바이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바이럴이 되는 경우에는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수량이나 가격이 잘못됐어. 옵션 설정을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데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왔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세요? 대표님들은? 그냥 그래 마케팅 비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렴한 가격에 원가인 가격에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가 이하에 만약에 세팅이 됐다? 그러면 내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이 손해를 다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진짜 이게 한 번 바이럴이 되면 뭐 100명, 200명, 진짜 많게는 1000명 가까이도 확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반품 취소를 해드리고 취소 요청을 해드리고 고객님께 전화를 돌리느냐?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판매자 고객센터, 우리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그 구매 고객센터가 있겠지만 이제 판매자 고객센터도 따로 있잖아요. 저희 G마켓 옥션에 판매자 고객센터 또는 그 판매자 고객센터 내에 그리고 G마켓 내에 프로모션 카테고리 담당자분께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게 저희가 가격 설정을 잘못해서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일괄 조금 취소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시고 이제 그런 대응안을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응안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CS라 할 말이 많아지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CS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샐러드 분들끼리 모이면 사실 거의 CS 이야기예요. 나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들로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CS가 어려워서 CS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판매를 그만하신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어쨌든 조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이제 응대를 해서 나중에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오늘도 이제 퀴즈 타임이 나갑니다. 퀴즈 타임이 나가는데요. 댓글창에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은 단답형이 아닌 주관식으로 퀴즈를 이제 내드렸는데요. G마켓 옥션은 부분 반품이 가능한가요? 부분 반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뭐 아마 불가능. HK님 맞으세요. 자, 다음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4개를 구매하셨는데 한 개만 반품하고 싶으시대.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세요? 간단하게 한 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댓글로 답변 적어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 원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부분 반품이 불가능해. 4개를 주문하셨는데 한 개를 반품하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근데 G마켓 옥션은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부분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HK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개를 먼저 구매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전 주문을 취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4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4개 주문하신 것을 이제 1개를 반품을 요청을 하셔서 반품을 받겠죠. 이렇게 반품이 수거가 완료되면 이제 취소를 해드리고 3개를 재결제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부부님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 문의가 왔을 경우에 사실 이런 답변만 잘 해드려도 이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떤 문의가 오죠? 대표님들의 제품 중에 어떤 문의가 주로 오시나요?
저는 배송 문의도 많이 와요. 뭐 오늘 발송 가능한가요? 오늘 발송된 거 맞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문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저의 제품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들어오세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네, 됩니다. 또는 몇 사이즈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하시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이 혹시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실제로 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 질문자, 고객님의 그 질문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문의를 남겨주신 고객님은 이 질문을 왜 남기셨을까요? 아마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제품 먹고 싶은데 혹시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안 살 생각으로 물어보셨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고객님을 어쨌든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답변은 해드려요. 이 제품의 칼로리는 어떻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이제 비슷한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 타사 대비 조금 낮은 편입니다라고 한 줄 더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칼로리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은 어떤 몇 칼로리인데 비슷한 제품이 어떤 칼로리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칼로리다, 저칼로리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오신 분들은 왜 걱정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거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 후기를 보니까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먹어도 되는 건가? 불안해서 물어보시는 걸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잘 이제 캐치를 해서 풀어드려야겠죠. 그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면은 일단 왜 물어보셨어요? 불안하니까? 그럼 우리가 안심을 시켜줘야 되겠지.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드셔도 되는데요. 혹시 고객님 아이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시작하실 때는 조금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정량의 한 반 정도만 먹여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고객의 그 불안에 공감을 해주시고 나서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냥 네, 먹어도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보통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이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지속되는 문의는 저는 상세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한번 추가를 해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것들. 이제 기재를 해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문의가 들어온다? 이거는 고객님께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항상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따로 만드셔서 상세 페이지에 추가를 해두시면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품절 색상, 재입고 문의.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특정 디자인이나 특정 색상이 언제 재입고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문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면 사실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 경험상 구매 전환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문의 들어오신 분께서 나중에 추후에 이걸 답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구매를 했는가도 사실 많이 봐요. 그래서 나의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온라인 판매할 때는 굉장히 ECS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막 길게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리뷰 하나에도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무 좋았다가 또 너무 막 속상했다가. 대표님들은 어떠한 판매자이신가요? 근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이제 경력이 조금 오래되신 이 판매 경력이 오래되신 대표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기계적으로 약간 AI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AI형. 좀 딱딱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문적이야. 불친절한 건 아니야. 근데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친절형. 옆집 언니 같이 우리 진짜 막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친절형이 있는데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예정이 있는 상품이면 언제 들어온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 처음에는 좀 친절형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AI형이 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가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좀 파는 제품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의 결이라고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식품을 팔아. 굉장히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파는데 이게 문의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리뷰가 달렸을 때 약간 조금 깨발랄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 약간 묵직하고 좀 그런 제품이니까 좀 점잖은 답변이 오히려 신뢰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또는 MZ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야. 그러면 판매자가 리뷰에 대한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달 때도 조금 그분들의 그 구매자의 그런 분위기나 온도에 맞춰서 같이 달아주시면 이게 나중에는 또 너무 이걸 좋아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조금 내가 파는 제품이 어떠한 결인가, 어떠한 관여도 정도인가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나서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지만 조금 고가의 건강식품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진중하게 또 길이도 길게 좀 점잖은 태도로 이제 고객님께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정말 공감도 많이 해드리고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웃는 표시도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약간 캐릭터를 다르게 해서 CS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품평, 리뷰 코멘트 작성 이거 혹시 대표님들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리뷰가 달리면 리뷰 개수만 확인하시고 이제 리뷰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판매자 답변, 판매자 코멘트 쓰기가 가능하잖아요. 이 리뷰 코멘트 누가 보나요? 리뷰 다신 분들만 보나요? 문의는 비공개 문의로 달렸을 경우에 답변은 그 문의하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리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리뷰 코멘트는 사실 들어오시는 다른 잠재적 고객님들도 모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리뷰 코멘트를 조금 잘 활용하셔서 악플이더라도 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품평 관리, 이거 이제 G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상품평에 이제 코멘트를 다실 경우에는 작성 완료 후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달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안 좋게 답변을 문의를 상품평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막 화가 날 수는 있어. 내 건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달았지? 경쟁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나도 막 격앙이 돼서 막 제품을 코멘트를 달아서 저장 누르고 나서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사주신 고객님이신데 하고 수정을 하려고 보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멘트는 수정이 안 돼서 좀 신중하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들 물건 판매하시다가 좋은 리뷰만 달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좋은 리뷰가 아닌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컬러가 상세 페이지랑 비슷한지? 컬러가 상세 페이지랑 비슷한지? 어쨌든 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제품의 분위기? 내 상품에 악평이 달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고객님께 막 전화를 해서 따지나요? 저희 제품 안 그런데요? 또는 저희 제품 이거 리뷰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처음에 안 좋은 1점 리뷰 이런 거 달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구매 전환 확 떨어질 텐데 고객님께 전화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1점 리뷰가 올라왔다? 그럼 우리 코멘트 달 수 있잖아요. 오만가지님은 무조건 반품해드립니다. 근데 반품을 해도 어쨌든 리뷰는 남지 않나요? 반품해도 리뷰가 남는 경우에는 사실상 반품을 그러니까 고객 만족 관리 차원에서는 반품을 해드리면 좋겠죠. 좋죠. 하지만 그 리뷰는 남는다. 우리에게 마음의 스크래치는 계속 남는다.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는 1점 리뷰 달릴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그 1점 리뷰를 봤을 경우에 이탈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 코멘트를 좀 정성스럽게 씁니다. 그냥 일단은 공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고객님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뭐 이런 점 저희가 제 제품으로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 아, 여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친절한 판매자가 판매하는 곳이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분께서 느끼는 개인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상품 불량이라고 느끼시는 그런 것들로 막 1점 리뷰를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코멘트로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아, 고객님 그거는 아마도 고객님께서 A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B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생기신 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제품 혹시 다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A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누군가가 그 1점 리뷰를 봤을 때 뭐야 이거 제품 안 좋네? 라고 했는데 판매자의 코멘트를 보고 아, 아니구나. 이 사용자가 좀 잘못 사용했나 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조금 코멘트를 누군가가 봤을 때 아, 그냥 리뷰만 보고 이탈을 하려다가도 내 코멘트를 보고 다시 또 구매를 고려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코멘트를 다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리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 계십니다. 아까 저희 댓글창에서도 핫했죠.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CS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너무 힘드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이 CS가 무서워서 판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저는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키는 제품은 이 세상에 없다.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래, 내 제품 100만 명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깡패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내 제품 누군가한테는 정말 안 좋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사실 이런 CS나 이런 반품 교환권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실 이런 반품 비용이나 다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애초에 반품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반품 예상 비용까지 그냥 원가에 아예 처음부터 산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막 반품이 들어오고 교환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막 왕복 배송비 부담해야 되고 제품 재고 이제 뭐 불량 처리해야 되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받는데요. 그래서 반품 비용까지 나는 이건 어느 정도의 비율은 내가 원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홍건님께서 멘토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상품 등록 후 리뷰 작업을 꼭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홍건님. 제가 이제 뭐 지난달, 지지난달, 그리고 뭐 1주차, 2주차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는 리뷰까지가 상세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리뷰가 없으면 조금 구매 이탈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달아준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험단을 돌린다거나 또는 좀 지인분들께 내 제품을 먼저 홍보를 해서 조금 리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단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끔 이런 고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너무 악랄하게 막 우리 판매 행위를 방해하는 고객님들은 막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진짜 내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가? 또는 뭐 경쟁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문의나 뭐 리뷰 테러를 하신다거나 고의적으로 막 하시는 거죠. 그런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은 우리가 G마켓에서 판매 방해 고객 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용하시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방해 고객 등록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판매 관리 쪽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고객 혜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상품 등록하실 때 구매 혜택에 혹시 이런 거 적으시나요? 사은품, 덤, G마켓, 더 사면 할인, 아웃시켜 놓으신 분 계시구나. 네.
그래서 스마일 캐시 지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G마켓에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사은품이 진짜로 있다고 하면 사은품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더 사면 할인은 복수 구매 할인이에요. 한 개 구매했을 땐 이 가격인데 2개, 3개, 몇 개 이상 구매했을 경우엔 조금 더 내가 할인해 줄게 라고 해서 고객님께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스마일 캐시 지급은 G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판매자가 제공하는 스마일 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사은품란에다가 입력을 해두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초록색으로 사은품이라고 해서 하나의 태그가 더 달려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복수구매 할인. 복수구매 할인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참기름 같은 거 한 병 샀을 때 얼마인데 2병, 3병, 4병 또는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태그가 더 사면 할인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태그 하나가 더 붙으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클릭률도 높아질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고객 혜택 서비스를 공란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입력을 하셔서 조금 다른 상품이가 비교했을 때 조금 혜택이 더 많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일 캐시 등록을 해두시면 이렇게 뜹니다. 스마일 카드 적립 몇 프로, 판매자 제공 적립 5.5%,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적립이 된다라는 거. 아마 G마켓 옥션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스마일 카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캐시 적립해드리면 굉장한 혜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가 판매자가 제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진 룸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은 이제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없을까? 네. 광고 말고 G마켓 옥션 상품 등록 후 바로 작업을 넣어야 노출이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보지 않았고 또 사실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값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방법. 상품평 작성 유도, 뭐 고객 가두리 재구매 유도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위탁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말고 내가 내 제품을 직접 사입해서 판다거나 내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품평 작성 유도, 상품평, 리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홍건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리뷰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상세 페이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마 판매자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럼 이 상품평을 어떻게 작성을 하게끔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제품을 배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제품 안에 조금 고객님 뭐 이러면서 뭐 상품평 작성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의 뭐 메시지나 뭐 메모지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객님들께서는 한 번 더 상품평 작성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 뒤에 설명 붙여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배달 주문 많이 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한 재료만을 이용하여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리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그래도 조금 상품평 작성 그 율이 올라가고요. 저의 경우도 제가 제품을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사은품을 하나 같이 넣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발 관련 제품을 팔았는데 발 관련 제품과 관련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팩 같은 거더라고요. 마스크팩 또는 발팩, 뭐 손팩 이런 것들 그 팩을 한 장 한 장 붙여드리는데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였냐면 뇌물, 이건 뇌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뇌물이야? 상품평 작성해줘. 이런 뇌물이죠. 약간 이런 애교 섞인 그런 스티커를 직접 제작을 해서 붙여서 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리뷰에 그걸 찍어서 너무 잘 받았어요. 이런 것들로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난 판매자와 고객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의 상품평 수가 올라가고 또 평도 이렇게 사은품 받았는데 진짜 안 좋다 막 이렇게 적어주시는 고객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받았을 때 인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주네? 뭐 어쨌든 이거 하나 더 받았네?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상품평도 조금 5점짜리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런 떡메모지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떡메모지 또는 이런 스티커를 동봉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위탁으로만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위탁으로 판매를 할 때 뭔가 내 스토어의 고객님들에게는 내가 혜택을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거 막 만들어서 보내요. 위탁 본사에 보내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나갈 때는 꼭 이거 한 장 같이 넣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드리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페이지 만들기. 상세 페이지만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품평을 달아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달아주십니다. 그죠? 이 얘기를 어떻게 일일이 전화 돌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흔한 하는 게 뭐가 있죠? 리뷰 작성 시 리뷰 작성해서 캡처본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따로 증정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주세요. 커뮤니티에 리뷰 인증 시 제품을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만약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진룸이 조금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그냥 광고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제품 사용하시고 자주 활동하시는, 자주 방문하시는 그런 커뮤니티에 이 제품 좋다, 이 제품 썼다라는 그런 리뷰 인증을 해주시고 리뷰에 그 게시글을 남겨주시고 그걸 저희 쪽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커뮤니티에 막 리뷰가 깔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광고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이벤트를 한번 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안에 뭐가 가요? 우리 제품 관련된 팜플렛, 우리 제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QR코드 찍으면 향후에 쿠폰 발행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가두리잖아요. 한 번 구매한 고객을 계속 나의 재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아까 문의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문의에 많이 남겨주시고 상품 관련해서 안내 어떻게 사용하나요? 또는 어떻게 쓰나요? 이런 것들 질문 오실 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만드셔서 이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이 상품을 조금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남겨주시는 것들을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좀 CS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도 좋고. 저도 상당히 기계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사고 싶어서 샀어.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URL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상품 박스 안에 QR코드를 찍으니까 바로 연결이 돼. 설치 방법,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찐팬, 저희 단골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식품 오일을 팔아요. 식품 요리할 때 쓰는 요리유를 판매를 하는데 그 요리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약간 컨텐츠 형식으로 계속 이제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컨텐츠를 보고 나 이 제품 또 사고 싶다. 다 드셨을 때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나 활용 방법들을 조금 안내해 줄 수 있는 링크를 심어서 QR로 생성을 해서 상품에 동봉을 해서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마케팅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아마 내일이면 명절 배송이 끝날 거예요. 명절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고객 관리가 있을까요? 혹시 대표님들 판매해 보셨으니까 명절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식품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배송 일정 중요하죠. 이건 식품 말고도 좀 해당이 되겠네요. 배송 일정 왜 중요해요? 내가 우리 명절에는요.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릅니다. 전부 다 선물을 보내요. 아마 잘 보시면 보통은 구매자와 수취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물건 사는 거니까. 근데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자는 누군데 수취인은 다른 지역이야. 다른 누구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예요?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하기 때문에 배송 일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예 이 시기에는 배송 일정을 옵션으로 만드셔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딱 하고 적어 놓는 거예요. 언제 주문권은 언제 발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선물하려고 샀는데 명절 지나고 배송이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명절 전에 배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구매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객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포장 상태. 제가 생선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생선 예를 들면
제가 1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한다고 해보면 10마리 단위를 보통은 2개, 3개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누구예요? 그냥 내가 10마리씩 파는 제품이지만 20개, 30개 드시고 싶어서 주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물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10개도 따로 포장돼야 되고 10개 따로 포장돼야 되고 10개 따로 포장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평소처럼 이분이 30개 주문하셨네? 라고 해서 30개를 한 박스에 넣어서 가면 나중에 CS가 걸려옵니다. 이거 선물할 건데 왜 배송을 이렇게 해주셨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는 수량을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고 그 수량대로 포장을 각각 해서 나가시는 센스도 조금 필요하죠. 그런 합배 관련된 그 CS도 많고요. 그다음 발송인 구분.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의 이름으로, 저희 회사 이름이 발송인으로 적혀서 나가죠. 근데 명절 때는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특히 명절 전에 이제 배송이 다 끝나갈 때쯤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전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일일이 다 막 매직으로 어떤 분께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 송장 위에다. 그래서 아마 보내는 일을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구매자를 조금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는 배송 메시지에다가 구매자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받으신 분께서 이거 누가 보냈구나라고 아실 수 있게. 이게 보통 선물하실 때 내가 뭐 보낼게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선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누가 보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배송을 보내드리면 우리가 조금 CS 받을 일이 적어지더라라는 거. 20개 이상 단체 주문일 경우 엑셀을 요청을 드리고 송장번호 다시 그렇구나. 맞아요. 이거 일일이 다 송장번호 입력을 해드리면 너무 할 일이 많아지니까 고객 리뷰 캡처본 저는 저희 고객센터 문의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자사에서 운영하는 뭐 채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받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비공개 문의로 남겨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CS로 힘들었던 경험. 아마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힘들었던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환불해주세요. 이건 제가 겪었던 것들의 예시거든요. 맛이 없어요. 환불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식품 맛이 없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냐면 상세 페이지에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른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해둡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좀 강경한 고객님께서는 반품을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한 번은 이랬어요. 제가 옥수수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옥수수 10개 중에 한 개를 드셨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진짜 하나 드시고 맛 없다고 반품을 해주시면 저희야 그냥 반품을 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 다시 저희 쪽으로 배송이 오고 하면 나머지 9개의 옥수수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힘들게 농사 지으신 그 생산자분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이런 감성적으로 호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처를 하시는 것도 그냥 저만의 꿀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이 깨져서 왔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품을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혹시 다치진 않으셨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고객님 한 번 더 신경 써드리는 거. 그러면 정말 화가 나 있다가도 조금 마음이 풀리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2개 주문했는데 1개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받으신 제품 송장 보이게 사진 찍어서 한 번만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택배 상자에 갔다? 그러면 정말로 2개 중에 1개만 우리가 발송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것 같아. 평소에 우리가 2개짜리를 보내는 택배 박스였어.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택배 흐름이 없어요. 언제 도착하나요? 그렇죠. 명절 때 물량이 많으면 맞아요. 이게 보통은 하루 만에 가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이 명절 기간에는 지연되는 거는 너무 허다한데 이걸 이해 못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 안내할 때 많이 힘들죠. 그래서 딱 이 시즌에만 오는 CS들. 그죠? 근데 하이님께서 어쨌든 물량이 이제 계속 판매가 잘 되시기 때문에 이런 CS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 ESM 플러스에서 취소, 교환, 반품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품평 작성했을 때 그 코멘트를 잘 활용하셔서 긴가민가 살까 말까 조금 걱정돼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확 내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코멘트 안 적으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귀찮으면 사실 안 적는 날도 많아요. 근데 이게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 좀 멀리서 바라보면 구매량의 차이도 있어요. 코멘트 관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코멘트는 누가 본다? 상품평을 작성하신 분만 보는 게 아니고 판매자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잠재적 고객님들까지도 다 같이 본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CS를 대하는 자세 어떻게 했죠? 어차피 완벽한 제품은 없어. 어차피 누군가는 1점을 남길 것이고 누군가는 좋아해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CS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나 1인 셀러분들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오신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막 바로 막 채팅창에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원래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CS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는 한 주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라이브가 쉬어갑니다. 라이브를 한 주 쉬고 그 마지막 주에 매출로 직결되는 광고, 우리 이제 G마켓 옥션 광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파트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예정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본편, 하나는 이제 실전편 이렇게 나눠서 9월 4주차에는 G마켓에서는 이러이러한 광고가 있다라는 것들, 광고 아예 집행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라이브 시작할 때 G마켓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4주차 라이브에는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광고가 시행되고 있구나, 집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고 실전편에서 직접 광고도 세팅해보시고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과제가 나가야 되겠죠. 자주 하는 질문, 내가 평소에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어떠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가를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 페이지에 자주 하는 Q&A로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4주차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접 해보셔야 광고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 집행할 상품을 ESM 플러스에 내 상품을 등록을 완료를 해주세요. 그냥 보시는 것과 또 보시고 바로 그 상품을 광고 집행해 보시는 것과는 또 이 습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제를 두 가지 내드렸고요. 현재 9월 달까지 스마일 배송 가입해 주시고 입고하시면 저희 혜택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일 배송 진행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9월에 가입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 나가고 있죠. 미션 하시고 과제 하시고 이 링크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파트너 센터 가시면 과제 제출하기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오늘 이제 진행했던 라이브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제가 이제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달 라이브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 세무사님 한번 모시고 또 세무 관련된 내용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주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4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